대한민국 돼지 산업사에 관해서 말씀 주실 때 일제 간점기 45년 그때 즈음까지를 말씀하셨고요. 그 이후에 그러면 이제 그 일본의 자본이 들어와서 그때 말씀하셨던 에버랜드 뭐 이런 얘기도 그때 하셨고 그 이후에 산업이 어떻게 되는지 중간에 건너뛰어서 이제 1970년대 에버랜드가 농민 자연농 시작 간단하게 얘기 드렸으면 그거 말고 얘기를 하면 그 1948년을 기점으로 이제 임시정부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이제 38선이 거지고 그 뭐랄까 이제 분단이 된 시기에 우리나라 남한의 이제 축산 그러면 이제 부양전기에는 한반도 전체 조선반도 전체의 돼지가 한 100 몇십만 두씩 있었다까지 왔었잖아요. 근데 소도 마찬가지로 170만 두까지 키웠었어요. 근데 이제 150만 두 정도가 공출돼서 일본으로 넘어갔고 그런데 남북한이 이제 딱 갈라지고 나서 보니까 남쪽에 소가 50만 두밖에 없어. 근데 그 50만 두라는 게 30만 두가 1년에 일을 해야 돼요. 남한 농사를 지려고 그러니까 경운기가 30만 트랙터 30만 개가 필요한 거지. 근데 한 해 우리가 소를 한 20만 두 잡아먹었어. 그러다 보니까 3년만 열심히 잡아먹고 이제 남쪽에 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를 먹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면 소를 안 먹으려고 그러면 다른 고기를 대체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왔던 게 돼지고기와 닭고기예요. 그래서 1948년도에 보면 돼지고기, 닭고기를 먹어라. 근데 재밌는 거는 지금은 뭐 한반도 전역에서 돼지를 키우고 서울에서 되게 멀리 떨어진 데 돼지를 키워도 도축을 해가지고 뭐 부분육을 만들고 박스미트를 만들어서 서울로 운송을 해서 판매가 되지만 옛날도 아니지 그 시절 1940년대까지만 해도 그 생축을 살아있는 돼지를 서울 마장동 서울에 있는 도축장에다 가지고 와서 거기서 잡아요. 소도 마찬가지. 그래서 도축장 옆에 우시장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서울 근교에서 돼지를 키워야 되는 거야. 그리고 지금은 돼지를 전부 다 사료를 먹여서 키우는데 1940년대는 잔반으로 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잔반이 또 대량 생산될 수 있는 게 뭐 소위 말해서 공장이 있거나 군부대가 있거나 이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수 이남, 포천 쪽 이런 데서 돼지를 좀 많이 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포천 쪽에는 돼지를 많이 키웁니다. 그리고 정부가 그렇게 주도해서, 그러니까 정부가 소고기를 주도해서 밀어본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조선 역사상, 조선 500년에도 오금령이 내려 소를 먹지 말라고 그랬고, 해방이 되고, 대한민국이 수립되고 나서도 소고기를 장려해 본 적은 최근에는 이제 우리 한우 먹자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것도 정부가 장려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한 번도 그 소고기를 장려해 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소고기는 디마케팅에 갔다고 보시면 돼요. 먹지 말라. 그리고 돼지고기, 닭고기를 권했죠. 돼지고기랑 닭고기를 그래서 실제로 많이 먹게 됐죠. 아무래도 많이 좀 그러니까 여유가 있다 보니까. 그 1970년대까지 나중에 통계자료 보면서 한번 다시 얘기를 했지만 거의 돼지 마리수나 소 마리수가 같았어요. 근데 지금은 소 한 300만 두 키우는데 돼지는 1000만 두가 넘어가니까 벌써 3배 이상 커진 것도 전부 다 그 장려에 더한 그 정책에 의해서 켰다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그럼 돼지고기를 먹는 소비량이 훨씬 더 많잖아요. 닭고기랑 돼지고기는 어떤가요? 또 2배 차이 나죠. 그러니까 닭고기는 우리가 사실은 그렇게 정말 많이 먹는 것처럼 보이는데 치킨 공화국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량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뭐 미국에 비하면 훨씬 적고 또 소고기와 닭고기가 비슷비슷한 정도라면 아직까지는 닭고기의 신장세는 어마어마하게 있다고 보시면 돼요. 닭고기는 또 소비가 늘어나면 늘어날 만큼 공급도 늘릴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그래서 닭고기 회사들 주식값이 좋죠. 관심들이 많고 대기업들이. 그러면 그 해방 이후에 대한민국 정부가 돼지고기 먹는 걸 장려해서 그 시절부터 1960년, 70년대, 네. 70년대에서 돼지고기 소비가 늘어났다. 늘죠. 특히 이제 폭발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경제가 성장하면서 산업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육류 소비는 계속 늘어납니다. 우리나라는 계속 성장을 했으니까. 그리고 70년대 상당히 산업이 발전했던 것 같아요. 저도 어려서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70년대 소고기가 늘어나는 속도, 물론 돼지고기도 양은 적은데 그 성장세가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정말 놀라울 만큼 많이 먹기 시작을 하는데 이제 중간에 속값이 폭락을 하죠. 왜? 공급이 못 따라주니까. 지금처럼 그러니까 지금 70년대까지는 수입이 자유롭지 않았어요. 그래서 70년대 말에 이제 호주산 소가, 뉴질랜드인가에서 소가 수입이 되고 뭐 이런 식의 것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국내에서 공급만 갖고는 감당을 못할 정도 속값이 뛰었어요. 그게 한 76, 7, 8 요 정도 시기에. 그때의 돼지는 어땠나요? 돼지 시장은? 그때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업농이 생겼다. 뭐 사료를 먹이기 시작했다. 사업에서 산업이 되다 네, 보니 산업이 되면서 또 수출을 하게 되니까 좀 커진 농장들이 생겼다. 그리고 거세하는 돼지 기술이 발달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 70년대까지는 철저하게 부업농이에요. 농가의 사육도수가 1.5도 뭐 이렇게 돼. 그러니까 가족이 그냥 그 주부들이, 그러니까 농가의 안악들이 키우는 부업, 여인네들이 키우는 부업 정도가 돼지였던 것 같아요. 그 정도의 어떤 산업화되지 않았었는데 이제 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산업화가 되고 수출이 시작됐죠. 근데 그게 수출이 됐기 때문에 산업화가 됐느냐, 산업화가 됐기 때문에 수출이 됐느냐 라고 두 가지로 볼 수가 없어요. 국내 성장도 있었기 때문에 산업화가 됐다고 볼 수 있어요. 저는 사실은 후자라고 봐요. 우리가 많이 먹기 시작했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돼지 산업이 발달을 했다. 근데 단지 그 당시에는 코노고 사이클이라 30개월 만에 가격이 뛰었다, 막 폭락을 했다, 폭등을 했다 이러니까 정부가 책임지기 싫으니까 수출이라는 시장을 하나 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핑계를 댄 거고. 뭐 이게 좀 그 해석하기 나름인데 대단히 재밌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누구도 결론에 뭐 문서화되어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그리고 국민이 고기를 원하니까 고기는 곧 정치인데 막 돼지고기를 양산해라 그랬다가 많이 생산했을 적에 또 갑자기 소비가 안 되고 가격이 폭락하면 농가들이 다 망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책임을 져줄 수 없는, 그러니까 정부가 회피하기 위해서 수출이라는 핑계를 많이 댔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수출을 반대하면 수출을 하는 건 꼭 애국하는 길이었으니까 사람들이 수출하려고 생산했다가 뭐 가격이 폭락했다 그러면 넘어갔거든요. 정부를 원망하지 않고. 그랬던 어떤 사회적 분위기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게 한 70년대, 80년대 분위기가. 특히 70년대 분위기가. 그래서 뭐랄까 70년대에 삼겹살이 등장하고 삼겹살을 많이 먹었다. 뭐 78년에 우후죽순처럼 삼겹살이 나왔다는 횡설수설의 기사부터 시작해 사설부터 시작해서 이제 우리나라 삼겹살이 언제 등장했냐고 그 신문 기사를 많이 인용하거든요. 78년에 우후죽순처럼 삼겹살이 생겼다. 근데 그거는 제가 보니까 무교동 강화문 일대. 그 당시에는 강남은 없었고 강북만 있었을 때 직장인들이 많이 다닐 때 직장인들이 삼겹살을 많이 먹었던 것 같고 그 배경에 소고기의 폭등 그리고 삼겹살이 로스구이 형태로 이어져 왔다는 거 이 정도였고, 근데 왜 그러면 로스구이 형태 소금만 찍어서 먹는 삼겹살을 70년대 후반에나 먹을 수 있었을까라는 건 그전에는 냄새가 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